경주에서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교육계와 경주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두 학생과 함께 50대 남성까지 경주에서만 오늘 하루 3명이 확진됐는데 감염 경로가 모두 불분명합니다. 포항에서도 50대 여성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포항 지역 누적 확진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경주시와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50대 남성까지 경주에서만 오늘 하루 3명이 확진됐는데 문제는 감염 경로가 모두 불분명해 지역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80명. 이 가운데 고3 학생이 포함돼 있어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문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280여 명에 대한 검체를 실시하고 학교 내부를 방역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계림중학교 2학년으로 마침 비대면 수업 중이어서 접촉한 교사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중학생은 PC방에, 고등학생은 학원에 다닌 것으로 파악돼 가족과 학원생 등 추가 감염 여부가 관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 2명과 용강동 거주 50대 남성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지역 감염 확산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15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70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그제 4명, 어제 3명 등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 수백 명은 불안한 나머지 보건소로 몰려가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지역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을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로 격상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과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9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를 제한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합니다. 경주시는 3일간 1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히 공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에서 50대 여성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포항 지역 누적 확진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와 B씨는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포항 68번 확진자와 접촉해 북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했고 A씨는 어제 저녁, B씨는 오늘 오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히 조사해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포항 지역 방문 판매업 중 직접 판매 홍보관 4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등 방문 인력에 대해 코로나19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방문 인력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수성사격장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최근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의 사격장에서 하던 훈련을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들끓자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기면서 장기면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헬기 사격하면 그 사격 소리하고 저 파도 떨어지는 소리하고 엄청 큽니다. 헬기가 여기서 빙 돌아가 한 대 사격하면 또 한 대 돌아가 사격하고 나오고
미군은 내 그리. 우리 군은 경기 양평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미군은 기동간 사격 훈련을 해야 한다며 수성 사격장에서의 연간 최소 40일 훈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훈련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우리 군도 난처한 상황.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사격 관련해서도 이것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또한 장기 면민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해서 양자 간의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구나 포항시 장기 지역 일대에는 스마트 양식 사업을 비롯해 블루벨리 산단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격 훈련이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역 국회의원들도 훈련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재, 김병욱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주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훈련 백지화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지역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주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켜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이주와 피해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예정인 아파치 헬기 훈련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도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합 작업의 한 축인 도의회에선 오히려 도지사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이 시도 통합 논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철우 지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난 뒤 처음 열렸던 지난 1월 도의회. 산적한 북부권 현안은 뒤로 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성급하게 꺼냈다며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이 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특히 신도청 이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이렇듯 가벼이 대하는 것에 이후 코로나 방역과 신공항 문제 등 현안에 밀려 잠잠했던 시도통합 비판론이 최근 도의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연구원에 줘갖고 우리가 1년에 한 42억씩 시도가 내가서 80억 운영비를 갖고 있는데 거기 용역을 주면 당연히 긍정적인 용역이 나오지, 그렇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되죠. 독재 국가도 아니고 독재 지도자도 아닌데 일방통행하는 그런 모습, 아주 도의원으로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도의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여론전에 기대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의견이 도의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겁니다. 특히 군의군의 대구 편입안이 신공항 중재안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떠밀리듯 찬성 서명에 동원된 도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통합 비판론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워크숍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정책 저걸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군의가 대구에 편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다가 두리뭉실하게 해서 대구 경북을 그냥 통합해 보려고 그런 작전인지. 이런 가운데 장세호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최근 시도 통합의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 공개하면서 그동안 관망세가 지배적이던 도의회 안의 통합 찬반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국비 3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 교통체계에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차세대 교통체계입니다. 경주시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관내 전역의 신호기를 교통정보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관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요 교차로의 흐름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유아 돌봄 시설 등을 갖춘 복합센터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에 들어섭니다.
포항시는 체육문화복지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원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국무조정실 공모사업에 선정돼 포항시 남구 오천 청림, 제철동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원복합센터 건립에는 4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3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위축됐던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71%까지 줄어들었던 컨테이너 물동량이 7월에는 33%로 감소폭이 줄었고 8월에는 오히려 6% 증가했습니다.